철컥 잠기지 않은 방문 손잡이를 돌렸을 때 희미한 목소리들이 한미진의 귀에 감겨들었다. 아들 이지훈과 며느리 박혜림의 대화였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지만 이상 하리만치 선명하게 미진의 귓가에 박혔다. 그녀는 막 잠에서 깨어나 물을 마시러 가던 길이었다. 인기척을 내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직감에 미진은 방문 뒤에 몸을 숨겼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나무 문이 마치 자신의 심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어머니한테는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며느리 혜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밑바닥에는 분명한 추진력이 숨어 있었다. 이번 달 말까지만 좀 기다려줘. 부동산에도 내놨으니까 곧 연락 올 거야. 어머니한테는 그냥 좋은 곳이라고 하면 되지. 아들 지훈의 목소리는 한숨과 함께 섞여 나왔다. 좋은 곳이긴 하죠. 시설도 다 둘러봤잖아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아야죠. 알았어. 내 말은 그냥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갑자기 말씀드리면 충격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충격은 무슨, 어차피 혼자 계시잖아요. 저희도 매번 신경 쓸 수도 없고. 이 집도 팔면 우리 아파트 대출금 다 갖고 남아요. 그 돈으로 우리 새 출발할 수 있는데 왜 망설여요?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미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 집도 팔면 어차피 혼자 계시잖아요. 우리도 편하게 살아야죠. 단편적인 문장들이 미진의 머릿속을 맴돌며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그들이 말하는 좋은 곳은 요양원이었다. 그리고 이 집은 그녀와 남편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목소리들은 이내 잦아들고 미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온몸을 감싼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며느리 혜림의 말처럼 그녀는 어차피 혼자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지훈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 집은 서서히 활기를 잃어갔다. 주말에 가끔 들르는 아들과 며느리, 그들이 다녀가고 나면 집은 더욱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거실에 놓인 시계의 초침소리마저도 그녀의 외로움을 가리키는 듯했다. 한미진. 그녀의 나이 67. 남편과 결혼하고 평생을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알뜰살뜰하게 살아왔다. 남편은 늦게나마 시작한 가구 공방 일을 좋아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았다. 지훈이 결혼하고 1년 뒤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함께 해온 동반자를 잃은 상실감은 너무나 컸다. 미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앉아 하루를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다. 아들 지우는 그런 어머니를 걱정하며 매주 주말마다 혜림과 함께 찾아왔다. 미지는 아들의 그런 마음 씀씀이에 고마움을 느꼈다. 혜림도 싹싹하게 살가운 척을 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 텐데 자주 들를게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것만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으니까. 그녀의 삶은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영정사진에 인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본다. 조그만 베란다 화단에 심어놓은 제라늄에 물을 주고 근처 공원에 나가 1시간쯤 걷다가 돌아온다. 가끔 동네 친구들을 만나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저녁에는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고 드라마를 보다가 잠이 드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안정된 삶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깊고 어두운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오랫동안 어머니와 아내라는 역할로 채워져 있었다.
자신의 이름 석자 한미진은 그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이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들을 키우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자 존재의 이유였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의 죽음과 아들의 독립은 그 역할을 앗아갔다. 그녀는 이제 어떤 역할도 없는 그저 빈껍데기 같은 존재가 된 것만 같았다. 그녀의 삶에는 나라는 주어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어머니, 반찬 좀 해다 드릴까요? 아들 부부는 전화로 혹은 직접 찾아와서 그녀를 챙겼다. 미지는 그들의 질문에 그저 괜찮아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관심이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녀는 그들의 삶에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전전긍긍했다. 미지는 그들이 자신을 돌봐야 할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이토록 차갑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변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남편의 낡은 지갑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사진과 함께 꼬깃꼬깃한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다. 30년 전 이 집을 처음 샀을 때의 계약서였다. 남편은 항상 이 계약서를 지갑 속에 넣고 다녔다. 여보, 우리 집이야. 우리 힘으로 마련한 우리 집.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평생을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미진에게 이 집은 그녀의 유일한 자존심이자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집을 팔려고 한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팔아 자신들의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한다. 미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과 며느리를 보는 것이 두려웠다.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속내가 느껴질 것 같아서 그들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모두 거짓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했다. 주말에 아들 부부가 찾아왔을 때 미지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혜림이 가져온 반찬을 고맙게 받고 지훈이 건넨 용돈을 받으며 그녀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나는 괜찮은 척해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전히 너희의 사랑이 필요한 약한 엄마인 척해야 해.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남편과 함께라면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았을까? 남편이 있었더라면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까? 아니, 어쩌면 그녀의 존재 자체가 문제였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왜 나는 더 강인하게 살지 못했을까? 왜 나는 평생을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았을까? 그녀는 자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믿었던 아들에게서 받은 배신감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텅 빈 거실에는 오직 TV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소리만이 가득했다. 화면 속의 주인공들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미진에게는 그 모든 것이 허구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삶은 드라마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차갑고 쓸쓸한 현실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던 미진은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창밖은 아직 짙은 푸른빛이었다. 어제 들었던 대화가 꿈이었으면 좋으련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잔인하리만큼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우리도 편하게 살아야죠.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그녀는 치워져야 할 짐짝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미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습관처럼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인 작은 테이블을 지나쳤다. 사진 속 남편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오늘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미지는 소리 없는 절규를 삼켰다. 그녀의 하루는 어제와 다름없었다. 물을 주고, 커피를 마시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 보였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노부부의 다정한 모습이 그녀의 눈에는 가시처럼 박혔다. 남편과 함께라면 저렇게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미지는 며칠 전 혜림이 가져다 준 반찬통을 냉장고에서 꺼냈다. 정갈하게 담겨있는 나물과 김치를 보며 그녀는 혜림의 미소를 떠올렸다. 싹싹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 미지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미소 뒤에는 빨리 이 반찬 먹고 치워야지 하는 생각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반찬통을 여는 손길이 망설여졌다. 그녀는 결국 반찬통을 다시 냉장고에 넣고 며칠 전 사다 놓은 빵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날 저녁 아들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오늘은 일이 많아서 못 가겠어요. 미지는 늘 그렇듯 괜찮아, 걱정 말고 일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찢어지는 듯했다. 예전 같았으면 아, 우리 아들 고생하는구나 하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저렇게 바쁜 척을 해야 내가 짐이라는 것을 잊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만 들었다. 며칠 후 혜림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았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아버님 기일이라 절에 갈 예정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혜림의 문자는 정중했지만 미지는 그 안에 숨겨진 불편함을 감지했다. 아버님 기일, 남편의 기일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기일마저도 그들에게는 의무적인 행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 내가 그들에게는 그저 돌봐야 할 늙은 엄마, 지켜야 할 의무일 뿐이구나.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미지는 전화를 걸어 혜림아, 나는 괜찮아. 너희들끼리 다녀와. 그리고 아버님한테는 내가 따로 기도해 드릴게. 라고 말했다. 혜림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네 어머님, 그럼 그렇게 할게요. 라며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미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가식적인 친절에 기대지 않기로 했다. 그녀의 삶은 오랫동안 희생과 인내로 점철되어 있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녀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쳤다. 젊은 시절 그림을 좋아했던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붓을 놓았다.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옷을 파는 것에 만족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남편은 그녀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다. 미진아, 나중에 우리 집 사면 베란다에 예쁜 꽃도 심고 거실에 네가 그린 그림도 걸어놓자 라고 말했다. 미지는 남편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다. 평생을 일한 끝에 마련한 작은 아파트. 그 베란다에는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화단의 미진이 가장 좋아하는 제라늄이 심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림은 결국 걸리지 못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붓을 다시 들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침실 벽에 걸려있는 결혼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젊은 남편과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이제는 그 죽음보다 더한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받은 배신감. 그들은 그녀의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말 그대로 혼자였다. 미지는 조용히 일어나 책장 구석에 놓여있는 앨범을 꺼내 들었다. 앨범 속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다. 결혼식 사진,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남편과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그 순간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행복했던 순간들 뒤에는 항상 그녀의 희생과 인내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앨범을 덮은 미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더욱 쓸쓸해 보였다. 그녀는 이제 어떤 기대를 해야 할지,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멈춰버린 듯 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깊은 공허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간단한 빵과 커피였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그녀는 우연히 탁자 위에 놓여있는 해림의 핸드폰을 발견했다. 해림이 어젯밤에 놓고 간 모양이었다. 미지는 무심코 핸드폰 화면을 보았다. 잠겨있지 않은 화면 속에는 해림과 친구들의 단체 채팅방이 띄워져 있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님 모시고 절에 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피곤하다. 우리도 이제 요양원에 보내고 우리 인생 살자. 그놈의 요양원 타령 언제까지 할래? 오빠가 미적거리잖아. 집 팔아야 대출금 갚는데. 해림의 문자에 친구들의 동조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미지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어제 그녀가 해림에게 절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해림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그녀의 친절한 말들과 웃음 뒤에 이런 차가운 속내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자 미지는 온몸이 떨려왔다. 그녀는 그들의 가식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잔인한 얼굴을 보게 된 것이다. 해림의 핸드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그 핸드폰을 부셔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아두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지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았고 그 진실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그날 오후 미지는 깊은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다. 며느리의 핸드폰에서 본 메시지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아들과 며느리의 가식적인 친절은 그저 그녀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공허함과 배신감만이 가득했다. 미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식사도 거른 채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들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저 구름처럼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은 떠났고 자식들은 그녀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닌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남편의 서재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보며 잠시라도 현실의 고통을 잊고 싶었다. 서재에는 남편이 평생을 모아온 책들과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다. 미지는 그 책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남편과의 추억을 더듬었다. 그녀의 손에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잡혔다. 남편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수첩이었다. 미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다. 안에는 남편의 단정한 글씨로 채워져 있었다.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은 남편이 평생을 꿈꿔왔던 작은 일상들에 대한 기록이었다. 미진이와 함께 동해 바다 보러 가기, 미진이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그림 사주기, 미진이 그림 걸어놓을 공간 만들기. 남편의 소박한 꿈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며 미진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남편의 글씨체로 쓰인 편지에는 미진이에게 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사랑하는 미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너의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평생을 너에게 집만 지어준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네가 나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시간들을 잊지 않아. 네가 얼마나 그림을 좋아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지 나는 알아. 네가 아들을 키우고 옷가게를 운영하느라 붓을 놓아야 했을 때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 하지만 이제 너는 자유야.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마.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네가 좋아하는 그림도 다시 그리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해.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이 집은 너의 보금자리야. 그 누구도 너에게서 이 집을 빼앗을 수 없어. 너 자신을 믿어. 나는 항상 너의 곁에서 너를 지켜볼게. 사랑한다, 미진아. 편지를 읽는 내내 미진은 오열했다. 남편은 그녀의 희생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알고 있었다. 남편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읽으며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어머니나 아내가 아닌 한미진이었다. 그림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며 행복해했던 한미진. 그녀는 남편이 그녀에게 남겨준 선물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그녀는 그날 밤 남편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편지 속에서 남편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혔다. 그녀는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삶을 되찾고 한미진으로 살아가기로. 다음 날 아침, 미진은 오랜만에 베란다 화단으로 향했다. 제라늄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화단에 심은 꽃들이었다. 미진은 그 꽃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남편의 사랑과 그녀의 이름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미진은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빵과 커피 대신 따뜻한 밥과 미역국을 끓였다.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미역국이었다. 미역국을 끓이는 동안 그녀는 남편과 함께 했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렸다. 남편은 항상 그녀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최고라고 칭찬해 주었다. 그녀는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행복했다. 이제 더 이상 그 칭찬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행복을 기억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미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나 아내라는 역할에 갇히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한미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문득 남편의 편지에서 보았던 그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녀는 젊은 시절 그림을 좋아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붓을 놓았다. 이제 그녀는 다시 붓을 들기로 했다. 그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누리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미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젊은 시절의 옷들을 꺼내 들었다. 낡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옷들이었다. 그녀는 그 옷들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늙고 주름진 자신의 모습이 비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한미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남편의 편지를 발견한 후 미진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멍하니 앉아 있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죽이지 않았다. 대신 남편이 남긴 수첩 속의 작은 꿈들을 하나씩 되새기며 자신의 삶을 채워나갈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열정을 되찾기로 마음먹고 동네 문화센터의 그림 강좌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들과 며느리의 그림자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그들이 그녀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았지만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지훈이 방문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다. 지훈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고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흘렀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 해림은 굳은 표정으로 지훈의 등을 토닥였다. 미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들이 그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이 나올 것을 상상하니 온몸이 떨려왔다. 지훈은 서류철을 펼치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여기 햇살 가득한 실버타운이라고. 시설도 좋고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이 계셔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그는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능숙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식사도 다 제공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그림 그리기 수업도 있대요. 그는 그녀를 위하는 척했지만 미지는 그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그녀를 처리하기 위한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미지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의 설명을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지훈의 손이 가리키는 서류철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노인복지시설, 입주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미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녀에게 통보하러 온 것이었다. 그들의 친절은 그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한 가면이었을 뿐이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지훈의 말에 혜림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저희도 매번 어머님께 신경 쓰느라 힘들었어요. 이제 저희도 좀 저희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머님도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들의 말은 칼날이 되어 미진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그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씁쓸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럼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나는 내 인생은 없었니? 해림은 미진에게 한 장의 카드를 내밀었다. 어머님, 이제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매달 생활비 넣어드릴게요. 이 카드로 필요한 거 사시고 어머님은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시기만 하면 돼요. 미지는 그 카드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경제적 자유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를 완전히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한미진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짐에 불과했다. 미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혜림이 내민 카드를 보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괜찮아. 내 돈은 내가 관리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지훈과 혜림은 미진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지훈이 다시 한번 설득하려 했지만 미지는 그의 말을 끊었다. 아니,
나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미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가식적인 친절에 속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나 아내가 아닌 한미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그녀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받은 충격과 배신감을 뒤로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훈과 해림은 미진의 차가운 눈빛에 당황한 듯 이내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미진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남편이 남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너 자신을 믿어.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남편의 편지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홀로 서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미진의 집에는 짙은 침묵이 감돌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들에게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전화벨 소리도 문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그녀를 향한 또 다른 형태의 압박이었다.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시면 우리는 더 이상 어머니를 챙기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침묵은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미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남편의 편지와 그녀의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침묵을 오히려 자유를 향한 신호로 받아들였다. 미지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미술 도구들을 꺼냈다. 색연필과 스케치북, 그리고 굳어버린 물감 튜브들. 한때는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낯선 물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굳어버린 물감 튜브를 만지작거리며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화실에서 붓을 들고 행복해했던 그녀의 모습.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미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미술 도구들을 버리고 동네 미술용품 가게로 향했다. 가게 안에는 다양한 색깔의 물감들과 깨끗한 캔버스들이 가득했다. 미지는 그곳에서 새로운 물감과 붓, 그리고 작은 캔버스를 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이 샘솟았다. 다시 붓을 들 수 있을까?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작은 캔버스 앞에 앉았다. 그녀는 무엇을 그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십 년 동안 붓을 놓았던 탓에 그녀의 손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미지는 붓을 들고 캔버스 위에서 망설였다. 그 망설임은 그녀의 삶의 축소판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삶. 이제 다시 시작하려니 막막하고 두려웠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그녀가 베란다 화단에 심어놓은 제라늄이 활짝 피어 있었다. 미지는 다시 붓을 들었다. 그녀는 제라늄 꽃을 그리기 시작했다. 붉은색 물감으로 꽃잎을 그리고 초록색 물감으로 줄기를 그렸다. 그녀의 손은 아직 어색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해졌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감도,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그녀의 삶을 짓누르던 모든 압박감도, 오직 붓끝에서 느껴지는 물감의 감촉과 캔버스 위에서 펼쳐지는 색의 향연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제라늄 그림을 완성했다. 그림은 완벽하지 않았다. 어색한 붓터치와 삐뚤어진 선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미지는 그 그림이 마음에 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첫 번째 그림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의 첫 번째 흔적이었다. 미지는 완성된 그림을 벽에 걸어두고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편지에서 보았던 이 집은 너의 보금자리야 라는 문구를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그들의 말대로 이 집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지켜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이 집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시세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에 찾아갔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그녀는 남편의 편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집의 시세를 좀 알고 싶어서요. 미진의 말에 부동산 중개업자는 친절하게 응대했다. 그는 그녀에게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와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미진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아파트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아들과 며느리가 왜 그토록 이 집을 팔고 싶어 했는지도 깨달았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지는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계획에 맞서 싸울 힘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강인한 한미진이었다. 그날 저녁, 미진은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나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남편이 남겨준 선물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과 함께였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며칠 뒤 미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혜림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 엄마가 너희 좋아하는 잡채랑 갈비찜 해놓을게. 미진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아들 부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흔쾌히 승낙했다. 그들은 아마 미진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미진이 눈치채지 못할 미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주말 저녁 아들 부부가 미진의 집을 찾았다. 혜림은 평소와 같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고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어머니, 이제 좀 생각해 보셨어요? 라고 속삭였다. 미진은 그저 미소 지으며 그들을 식탁으로 안내했다. 미진이 정성껏 차린 저녁 식탁에는 잡채와 갈비찜,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이런 푸짐한 상을 보면 기뻐했을 지훈과 혜림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긴장감이 그들 사이를 감돌고 있었다. 식사 내내 대화는 많지 않았다. 지훈과 혜림은 미진의 눈치를 살피며 가끔씩 억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미진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이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식사가 되겠구나. 미진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지난날의 기억들을 되새겼다. 남편과 함께 늦은 밤까지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생했던 시간들. 그 모든 희생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만 같아 가슴이 아팠다. 식사를 마치고 혜림이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향했다. 미지는 그런 혜림을 향해 말했다. 혜림아, 앉아 있어. 오늘은 엄마가 다 할게. 혜림은 당황한 듯 미진을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혜림이 고집을 부렸지만 미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앉아. 할 말이 있어.
해림은 미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놀란 듯 이내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미진은 지훈과 해림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훈아, 해림아, 엄마가 너희한테 해줄 말이 있어. 미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다. 엄마는 너희가 제안한 실버타운에 가지 않을 거야. 미진의 말에 지훈과 해림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 지훈이 말을 더듬었다. 미진은 지훈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너희가 준 카드는 돌려줄게. 미진은 주머니에서 해림이 주었던 카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해림은 그 카드를 보며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해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다. 미진은 그들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 엄마가 짐이 되고 이 집이 너희의 빚을 갚아줄 돈이 된다는 것도. 미진의 말에 지훈과 해림은 충격을 받은 듯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미진에게 들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냥. 지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미진은 그의 말을 막았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나는 너희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희는 그저 너희의 편안함을 위해 나를 치우려고 했을 뿐이야. 나는 너희를 사랑했지만 이제 너희를 믿을 수 없어. 미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엄마가 아니야. 나는 한미진으로 살 거야. 내가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미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것이다. 지훈과 해림은 미진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충격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미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은 미진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다. 그들은 그녀가 여전히 약하고 자신들에게 의존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변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미진이었다. 미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물을 한 잔 따라 마셨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홀가분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미진의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들은 미진의 단호한 태도에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그들의 침묵은 그녀에게 외로움이 아닌 자유를 선물했다. 미진은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삶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허전했지만 점차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미진은 다시 붓을 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한쪽에 작은 이젤을 세워두고 매일 아침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베란다에 제라늄 꽃을 그렸다. 붓끝에서 펼쳐지는 색의 향연은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그림은 그녀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되찾아 주었다. 그녀의 그림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진심과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미술 강좌에 등록했다. 그곳에서 미진은 김민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은퇴한 미술 교사를 만났다. 그는 미진의 그림을 보며 어머니, 그림에 진심이 담겨 있네요. 아주 좋아요. 라고 칭찬해 주었다. 민철은 그녀에게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깊은 통찰을 공유해 주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미진의 마음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림은요, 삶과 같아요. 모든 붓터치마다 우리의 감정이 담겨 있죠.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심을 담는 거예요. 민철의 말에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겪었던 상실감과 배신감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다. 민철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말했다. 어머니,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이제라도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지는 민철과의 만남을 통해 깊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의 그림을 칭찬해주는 새로운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미지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문득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남편의 글씨체는 여전히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미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지는 이제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침묵을 자유의 증표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새로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닌 한미진으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았다. 고요했던 미진의 삶에 다시 한번 작은 파동이 일어났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림을 그리던 어느 오후, 창밖으로 갑작스럽게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에 미진의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덜컹거렸다. 창밖의 하늘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울렸다. 미진은 겁에 질려 창문을 꼭 닫았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자연재해를 겪을 때마다 늘 남편이 곁에 있어주기를 바랐다. 남편은 항상 그녀를 안심시켜 주었다. 괜찮아, 여보. 내가 있잖아.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밖은 더욱 거칠어졌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미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불안감에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베란다 쪽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베란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거센 비바람에 화분이 넘어져 흙이 쏟아져 있었고 창문 모서리에 작은 금이 가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베란다 문을 꼭 닫고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비바람은 잦아들었지만 미진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베란다 창문에 금이 간 곳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혹은 아들이 곁에 있었다면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나약함과 외로움을 느꼈다.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지훈과 혜림이 서 있었다. 그들은 미진의 집 상태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뉴스 보고 바로 달려왔어요. 베란다 창문은 왜 저래요? 위험하게. 지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미진은 그들의 눈빛에서 다른 속셈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위기를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할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혜림은 미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보세요. 혼자 계시면 이렇게 위험한 일이 생긴다고요. 저희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저희가 알아본 실버타운으로 얼른 옮기시는 게 좋아요. 그게 어머님도 편하고 저희도 마음이 놓이고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안도감이 더 짙게 묻어 있었다. 미지는 그들의 이기적인 속내에 실망했다. 그들은 그녀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 그녀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미지는 혜림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지훈은 미진의 완강한 태도에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고집 좀 부리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자꾸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의 분노는 미진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닌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에 대한 짜증이었다. 미진은 지훈의 분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희의 도움이 필요 없어. 이 집은 내가 직접 고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곳에 가지 않을 거야. 미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훈과 혜림은 미진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그저 충격과 분노에 찬 표정으로 미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은 미진이 이렇게까지 강인한 사람인 줄 몰랐다. 그들은 그녀가 여전히 약하고 자신들에게 의존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변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강인한 한미진이었다. 그들이 떠난 후 미진은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는 미술 강좌에서 만난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혹시 창문 고쳐주실 수 있는 분 아시나요? 미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웠다. 민철은 그녀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고 그녀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며칠 후 민철이 소개해준 창문 수리공이 미진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며칠 만에 깨진 창문을 완벽하게 고쳐주었다. 수리공은 미진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튼튼하게 고쳐놨으니까요. 미진은 그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나약함을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베란다 창문이 완벽하게 수리된 후 미진의 마음속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위협적인 존재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용기를 얻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새로운 인연들을 만났다. 특히 미술 강좌에서 만난 민철 선생과의 우정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그림을 칭찬해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들의 우정은 미진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어느 날
민철은 미진에게 작은 여행을 제안했다. 어머니, 바람도 쐴 겸 저랑 같이 그림 여행 한번 가시죠. 제가 젊은 시절 그림 그리러 자주 가던 곳이 있는데 풍경이 아주 아름다워요. 미진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평생을 남편과 아들 곁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그녀에게 혼자 떠나는 여행은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편지에서 보았던 하고 싶은 것도 해라는 문구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기로 했다. 미지는 민철과 함께 기차를 타고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활기를 되찾은 듯했다. 시골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찻집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찻집 주인은 그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었고 미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민철은 미진을 오래된 낡은 서점으로 안내했다. 서점 안에는 수많은 책들이 가득했다. 미진은 그곳에서 우연히 한 권의 그림책을 발견했다. 책을 펼쳐보니 그 안에는 20대 시절 그녀가 그렸던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놀라움과 함께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 그림은 그녀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데이트했던 장소의 풍경을 담은 그림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다. 그녀는 책을 들고 민철에게 말했다. 선생님, 이 그림, 제가 젊었을 때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아요. 저도 이 장소에 와본 적이 있어요. 민철은 미진의 말에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작품인데 혹시 어머니가 이 화가와 아는 사이셨나요? 미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남편이랑 같이 왔었던 곳이에요. 남편은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미진은 그 그림을 보며 남편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렸다. 민철은 미진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어머니, 남편분께서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나 봅니다. 이렇게까지 어머니의 꿈을 기억해 주신 걸 보면요. 민철의 말에 미진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진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실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남편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추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과 함께였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여행을 다녀온 후 미진의 삶은 완연히 달라졌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더 이상 쓸쓸한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 한편에 놓인 이젤 위에는 그녀가 새로 시작한 그림들이 자리 잡았고 베란다 화단의 제라늄들은 그녀의 손길을 받으며 더욱 생기 있게 피어났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는 더 이상 텅 빈 허전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붓을 들고 캔버스에 색을 칠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민철 선생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 자신의 색깔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미지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잠시 붓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함께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실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그녀는 주전자에 물을 올려 차를 끓였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때 벨소리가 울렸다. 미지는 잠시 망설였다. 혹시 지훈이나 혜림일까?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보았다. 지훈의 이름이 떴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연락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완전히 독립한 한미진이었다. 전화벨이 멈추고 미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인정받거나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녀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온전히 되찾았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과 함께였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그녀가 베란다 화단에 심어놓은 제라늄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꽃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이제 나 혼자서도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닌 한미진으로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